자, 보시면 235페이지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 구역 부분 지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하고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거의 다 드렸으니까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부분하고 지정할 때 지정권자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원래 책은 이게 먼저 돼 있고 이거 순서였는데 원래 원칙이 이거 다음에 이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거 볼게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224페이지 보세요. 224페이지. 22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이 나옵니다. 지정.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 나오는데 1번 지정권자 나오죠. 이건 벌써 우리가 한 거예요. 별표 2개. 1번 원칙 있죠. 원칙 별표 2개. 20회, 25회, 30회 3번 나왔어요. 그래서 1번 원칙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은 누구다고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됐나요?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1번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뭐 얘기했던 거. 그렇죠? 수립권자와 지정권자 같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였어요. 지금 특별시, 광역시 누가 빠졌어요? 특별자치시장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또 뭐죠? 시장하고 군수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있어요? 도지사한테. 그래서 합쳐서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시도지사 위에다가 뭐라고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시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죠. 누구는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 서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권자라고 하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시도지사 밑줄 긋고 위에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 X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헷갈려요. 시장, 군수, 구청장 X.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의 누구도 해당돼요? 대도시시장.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이렇게 됩니다. 됐죠? 단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몇 개 이상? 2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그죠? 또는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세요. 고민할 게 없는 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시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이 지정하면 되죠. 광역시에 대해서는 광역시장이 지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면 되죠. 시하고 군에 있는 것은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죠. 그럼 고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개발하고자 하는 곳이 이 두 개에 걸쳐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럼 누가 지정해? 협의하면 돼요. 협의하면 된다고. 서로 손잡고 사진 찍으면서 협의하면 된다고요. 우리 서로 같이 하자. 이렇게 협의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개 이상 걸쳤을 때 협의하면 최상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뭐 하면 된다고요?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정하면 돼요.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협의하면 된대요. 면적이 큰 도시가 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죠? 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225페이지에 예외 중에서 국장 나오죠. 그 중에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이 동그라미 하시고 이 동그라미 하시고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에게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가 하겠다? 국장이 예외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협의를 하면 협의해서 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예외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20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 바로 나오죠. 누구예요? 시장 또는 군수. 3번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광역시장 되죠. 시도지사니까 도지사 되죠. 특별자치도지사 되죠. 그렇죠? 그리고 대도시장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 쉽게. 되죠? 그러면 이제 225페이지 보시면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별표 2개. 20회, 26회, 30회 3번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밑에 나오는 5가지 있죠.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누가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국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국장이죠. 두 번째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 친구들 있죠. 국장 친구들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장이 여기서 공공기관은 밑에 보시면 참고학습 나오나요? 심화학습 밑에 보시면 참고학습 나오죠. 거기 보시면 1번 공공기관이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쭉 나오죠. 법인단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경영하는 공공기관을 말하고 한국 땡땡공사의 형태를 말한다. 앞으로 뭐가 나오면요? 공공기관 나오면 뭐 기억하면 돼요? 한국 땡땡 공사. 됐나요? 대표적으로 한국 땡땡공사 뭐 알고 있어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표님 여러분 많이 아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한국철도 도시공사도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토지주택공사 제일 많이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공공기관. 됐나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시냐면 공공기관에 한국 땡땡공사는 있지만 무슨 공사는 없어요.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무슨 말 얘기가 돼요? 뭐가 없어요? 한국 땡땡공사라니까요. 그럼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법령이 따로 있다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별도로 지방공사라는 것은 별도의 공공으로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고요. 근데 이건 공공기관에 속하지는 않는다고요. 이쪽. 공공기관이야 그러면 반드시 한국 땡땡공사가 돼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잠시 보시면 되냐면 뒤에 나올 때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그렇게 보고. 됐죠? 그래서 한국 땡땡공사 나오면 공공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러니까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장이나 또는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밑에 보시면 심화학습 보세요. 정부 출연기관 나오죠? 정부 출연기관은 1, 2 두 가지 나오죠? 1번만 보시면 돼요. 1번만.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뭐가 해당돼요? 국가철도공단 밑줄. 이게 원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돼 가지고 국가철도공단으로 바뀌었어요. 잘 바꿨죠? 왜냐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되게 헷갈려요, 이게. 되게 헷갈린다고. 근데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는 안 헷갈려요. 그렇죠?
정부 출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아니에요. 한국철도공사는 어디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 출연 기관은 어디가 되냐면 국가철도공단이라고, 공단. 그래서 이 공단은 보세요. 가로 부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에만 동그라미 하시고.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정부 출연 기관에 해당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공공기관 하면 한국 땡땡공사 기억하시면 되고 정부 출연 기관 하면 뭐만 기억하면 돼요? 국가철도공단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 장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맞죠? 근데 조심하실 게 누구는 안 돼요? 누구 장은 안 돼요? 지방공사.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지방공사의 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방공사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법에서 지방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어떤 건 지방공사는 안 들어가고 어떤 건 지방공사는 들어가고 막 이래요. 지방공사가 해당되지 않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지방공사가 다 들어가요. 공공 얘기 나오면 다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서만 공공기관 자체도 물론 아니지만은 지방공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왜? 공공기관장하고 정부 출연기관 장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은 얘기했고 5번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축구를. 축구 엄청 좋아해요. 국장이.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이 국장 되신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되시면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직원들이 취임했다고 축구공을 선물을 했는데 그 축구공이 중국공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얼마 줬어? 이거 물어봤어요. 얼마 줬어?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 중국공 전부 30만 2천원 줬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야, 이거 얼마 줬어? 중국공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전부 30만 2천원 해요. 이렇게 돼요. 됐나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뭐 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할 때. 그리고 국은 뭐예요? 국가 도시계획, 국가 사업을 하는 경우. 공은 공공기관. 이거는 정부는 정부 출연기관. 됐죠? 그래서 여기 지방공사는 없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이 공정부는 30만 이상이 돼요. 30만. 됐죠? 그리고 2는 2개 이상. 1000은 천재지변. 됐나요?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경우는 중국공 전부 30만 2천원. 됐죠? 중국공 전부 30만 2천원. 됐죠? 중국공 전부 30만 2천원은 누가요? 국장이 지정한다는 거. 아시겠죠? 국장이 지정합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보실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 계획 부분의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같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26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국공 전부 중앙행정기관 장들이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부 해당되는 거 맞죠? 친구잖아요.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틀렸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어디에만 해야 되냐면 공공기관의 장과 그 다음에 누구? 정부 출연기관의 장만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 두 가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뭐가 해당돼요? 이런 면적 제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알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어요.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한국 땡땡공사네요. 그러면 공공기관 맞죠? 공공기관의 장이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되네요 이거. 그렇죠? 그 다음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맞아요? 아까 지방공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도 뭐냐면 30만에 꼽혀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정 요청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3번 보세요. 3번 225페이지 3번 지정 요청 나와요?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요청이 있고 제한이 있죠. 그 기억나세요? 이거 밑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누가? 그렇죠, 그죠?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자가 안건을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이쪽에다가 이런 도시개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구역을 지정하면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건을 보고 괜찮은데? 그럼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요청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그러면 이 안건을 가지고 와서 제안을 할 때는 민간업체가 그럼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민간업체가 제안을 할 때는 아니 그 토지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소유자들이 뭐 하지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그거 구역 정해달라고 하고 개발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얼마 정도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제안을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지정 요청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 지정을 요청하셨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23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30페이지. 이게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교재에 230페이지 보시면 4번에 지정의 요청 나와요? 230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정 요청 나오잖아요. 그 요청이 또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 요청 부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할 수 있다고, 요청. 17회 시험에 출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요청했다고, 요청. 그러니까 뭐 한 거 아니에요. 제안한 거 아니에요. 행정청이 행정청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거 요청하기 전에 누가요? 사업시행자가,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제안할 수 있죠. 그 내용이 조금 빠졌잖아 지금. 그 얘기가 어디냐면 2번에 보면 제안 나오나요? 날개 왼쪽 날개 T 조그맣게 글씨로 1번 요청이 있고 2번 제안 나와요? 그 제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조합은 제외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제안할 수 있다 돼 있죠? 네. 그것이 너무 조그만하나요? 좀 크게 볼래요? 크게 보고 싶어요? 248페이지 보세요. 이게 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래. 248페이지 보세요. 이게 한 군데 모아놔야 되는데 이게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파트별로 돼 있다 보니까 248페이지 보면 큼지막하게 크게 돼 있죠. 맨 밑에 보시면 6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 나오죠. 이게 보니까 가로 1번 지정 제한 나오죠. 동그라미 1번 23일 때 나온 거예요. 공공기관
밑줄 그으세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쭉 내려와서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부동산 개발업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공동출자법인. 이게 다 뭐예요, 그러면? 사업시행자예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시행자라고. 근데 뭐냐면,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세 번째 서열한테. 근데 특별자치도지사는 세 번째 서열과 이게 같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왜냐면 이건 못 내려오니까, 이건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아까 민간 누가? 사업시행자가 요청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안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 지정을 뭐 한다고요? 제안할 수 있다고요. 제안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부터가 잘 보셔야 돼. 그 다음부터가. 제안자에는 누가 빠져요? 국가가 빠져요. 또 누가 빠져요? 지자체가 빠져요. 그 두 개가 빠지는 건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 국가가 특별자치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해요? 에?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거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는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또 뭐죠? 의견을 듣는 거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업시행자가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아니, 도시를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아까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될 수도 있죠.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될 수 있는데 국가가 여기에다가 그 맨 밑에 세 번째 서열인데 제안하기는 그렇잖아요. 또 지자체장이라고 그러면 시도지사나요. 거의 시도지사.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밑에 사람한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당연히 뭐하고 제외한 사업시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면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게 빠지고 하는 걸 알면 외우지 않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공법이 좀 재밌어져요, 이게. 안 그러면 공법이 너무 답답해지고 너무 뭐죠? 힘들어요, 진짜.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이 공법 때문에 또 힘들어하면, 예? 중개사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더 힘들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갈 길이 많아요. 많이 남았다고, 아직. 200일도 안 깨졌어요, 아직.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한 개 법령 뽀겠어요, 우리. 국토개혁법. 제일 중요한 거. 진짜 골칫거리인 12개짜리, 12문제 나온 거 뽀개놨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럼 한 개씩 천천히 가도 돼요. 이걸 뭐죠? 2달 동안에 다 끝내려고 달라들면 동차를 못해요. 특히 저녁반은 더 그렇다고요. 못해요, 이거. 공부 못해요. 그러면 다른 거,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 못해요. 어떻게 공부해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4시간도 안 되는데. 못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동차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더라도 민계공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내년에,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동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차만 해야지. 2차가 공부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언제 힘드냐면 1차 할 때는 안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1차만 할 때는 안 힘들다고. 언제 사람들이 자꾸 2차도 떨어져가지고 1차 또 하냐면 2차의 양이 많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냐면 1차 공부할 때 버릇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막판에 가서 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뭐냐면 와, 이거 안 되구나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시 1차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민계공은 1차만 내가 한다 생각할지라도 민계공은 같이 하셔야 된다고. 그럼 공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차 할 때 너무 편해요. 일단 공법이 들리는 게 작년과 올해가 틀리거든요. 정말 틀려요, 이게. 진짜 틀려요, 그거는. 진짜 틀리다고. 그러면 일단 공법이 어느 정도 부담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세법이나 공시법이, 세법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차피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비하하는 거 아니고,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반도 아니잖아요. 반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반도 아닌 걸 다 맞춘다고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몇 개 부분만 해소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공시법에서 뭐 중점적으로 할 거, 지적법 여러분들 어려워하니까 뭐 그 얼마 정도 맞추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전략적으로. 시험은 전략이에요, 자격증은. 맨 엄청나게 때리 붙는 게 아니라고.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아시면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니까 천천히 가셔도 돼요, 공법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월달 안까지만 기본적으로 6개 법령만 잘 쪼개놓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5월달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들 2달 과정으로 계속 반복시켜요. 그럼 총 3번을 반복해요. 지금 했던 내용에서 추가되는 게 없어요. 없다고. 이게 다라고요. 국토개법 그게 다예요. 우리 선지했던 건 137개 있죠. 그게 다라고. 그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언제 다 끝나지? 끝나요. 끝나는 거 진짜 끝나는 거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끝내야죠. 저 혼자 끝내면 뭐해요? 저 혼자야 얼마든지 나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했든 말든 상관없이 뭐죠? 문제, 기출문제 안 풀어도 돼요. 안 풀고 나가면 이 금방 끝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끝내야죠. 여러분이. 제가 시험 보는 게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너무 조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데 대신 뭐죠? 하루에 해야 될 공부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늦추면 안 되죠. 뭔지 알죠? 그거는 반드시 해야죠. 할 거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거 얘기하다 왔죠. 그래서 국가 부분하고 지자체가 밑에 있는 세 번째 서열한테 제한할 일은 없잖아요. 그 두 개는 빠졌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럼 만약 시험 문제에서 국가가 얘네들한테 뭐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자체가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외에 사업시행자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업시행자. 그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외하는 걸 외워야지. 자꾸 여러분들은 많은 걸 외우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제외되는 걸 외운다고. 그거 외에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 두 개는 행정청이니까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조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이. 그 시험 문제 누가 나와요? 그렇죠. 조합이 나와요. 조합이 나온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이. 조합은 왜 재야지? 조합은 행정청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자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에 속해야 돼요? 사업시행자, 일반 사업시행자에 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외래. 왜 제외? 왜 제외? 왜 제외일까요? 시험 문제 조합이 나오니까. 왜 제외해요? 왜 제외일까요? 그걸 알면 안 틀린다고요. 왜 제외할까요, 조합은? 왜 제외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예요, 그래요. 네, 여러분 있는 곳이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지정했어요, 안 했어요? 지정을 했는데 제한을 해요? 요새는 지정해놓고 옆에서 와서 그 지정한 거 없애려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지정이 안 됐으니까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정해달라고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위에 좀 얘기해줘. 이쪽 그래야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너희 쪽 좋잖아. 그럼 다시 선거할 때 얼마나 좋겠어, 너희들. 이런 거 개발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찌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뭐 하라고? 지정을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타이틀이 그렇게 붙어 있다고요, 지금. 당연히 시험 문제 그렇게 제한을 할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무사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구역이 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조합이 생기냐고요.
아니, 구역이 안 정해져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뭐 하려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자기네들이 으쌰으쌰 모인 거잖아요, 조합이. 자기네들이 사업하겠다 하고 모인 거잖아, 지금. 그럼 그 구역이 정해져야 그 구역에 대한 조합이 형성이 되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조합이 지금 뭐냐면 제가 아이가 없어요. 왜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결혼 안 했는데 아이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은 되나? 아이가 결혼 안 해도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있는데,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결혼을 해야 아이가 있죠. 구역을 정해야 조합이 형성이 되죠.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는 구역을 제한하는데, 조합이 제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합이 없는데, 지금. 그래서 조합은 제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정을 제한할 때 제한자가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외운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죠? 능력이 있는 자 이런 거 외운 거 아니라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제한을 할 때는 그 토지에 뭐에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든. 그러면 249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29회 때 나왔어요. 구역 지정 제한 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토지 소유자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리고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부동산 개발업자 또 나와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민간 사업 시행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민간 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그렇죠. 민간 사업 시행자가 가로 1번 앞에서 지정 제한한 거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이거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만 그냥 동의 얻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총수까지는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상하고자 하는 아직 지정은 안 했지만 지정을 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죠. 그럼 또 이렇게 뭐라? 지금 토지 나왔는데요? 아니, 구역이 정해져야 본격적으로 조합이 형성이 된다고요. 이거는 구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 구역이 정해질 대상인 사람들한테 우리 한번 해볼까 하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3분의 2 이상의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225페이지 22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23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했다고요? 제한할 수 있는 자.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몇 번? 몇 번? 그래요. 자신 있게 얘기해. 괜찮아요. I can do it. 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몇 번? 1번. 1번. 제외되는 거 아닌 자를 외웠잖아요, 우리. 아닌 자 누구? 국가, 지자체. 좋아. 나머지 우리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머지 다 해당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땡땡공사 나오나요? 한국 땡땡공사, 한국 땡땡공사, 한국 땡땡공사. 그렇죠? 이거는 한국 땡땡공사가 아니라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별도로 있다고. 아시겠죠? 물론 공공시행자에 속하는 것들이지만 다 이렇게 돼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 225페이지 부분 설명했고 넘겨서 226페이지 보세요. 226페이지. 226페이지에 2번 도시개발구역의 분할하고 결합이 나옵니다. 1번 별표 2개.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입니다. 24회, 26회, 30회 3번 나왔어요. 개발구역의 분할하고 결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어떤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하거나, 그렇죠. 이게 너무 많으면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또 이게 또 때에 따라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걸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결합할 수도 있다고요. 서로 떨어진 두 개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단. 분할 후 각 사업 시행 지구의 면적이 각각 얼마는 돼야 돼요? 그렇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나누더라도 그 나누었을 때 한 개에 대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됐나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2번 분할 결합의 요건과 절차 규정 나오고 227페이지 보시면 표 나오죠? 우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넘기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26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과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 4번째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 자 보세요. 3번부터는 앞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 반복이 또 되고 있어요.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맞죠? 우리 아까 세입자. 비용은 순수한 세입자가 부담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누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신뢰도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해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이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30회 나왔는데 이게 까다로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도시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대도시시장,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구역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했을 때 하나의 지구가 얼마는 돼야 돼요? 1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두 개 합친 게 1만이면 쪼개면 1만이 안 되잖아요. 틀렸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 국장이 하는 경우는 중국 공은 전부 30만 2천 원, 2천, 1,000. 천재지변 맞잖아요. 지정할 수 있다. 4번이네. 옳은 거니까. 5번. 자, 5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5번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시면 안 된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하게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된 곳. 그러면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 녹지지역하고 생산 녹지, 보존 녹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지역, 외지역. 그리고 또 어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우.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제외되고. 기억나세요? 그리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면적 비율이 지정 대상 지역의 몇 프로? 30% 이하일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뭘 얘기하는지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5번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용돼야 안 돼요? 되죠. 허용되죠. 왜냐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하는 거니까. 지정 이후 하는 거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28페이지 보세요.
228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 요건 나오나요? 228페이지 지정 요건. 첫 번째 1번 별표 3개. 1번 별표 3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별표 3개. 이거는 우리 그 앞부분에서 131페이지에 보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나와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131페이지 참조라고 적어 놓으세요. 앞부분에 131페이지 보시면 131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4번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 나오죠. 사적 개발할 때. 사적 개발을 할 때는 공적 부분을 뭐 하면 안 돼요?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줄 때는 너무 넓지 않도록 규모가 작은 규모를 가지고 허가를 줬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나오잖아요. 이거 얘기하면서 농구공 관리 3만, 3명만 5천 보존해주고 나머지는 1만 주자 상생해봐. 기억나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다시 넘어오죠. 228페이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아까하고 다르게 이거는 뭐 해야 돼? 그 구역이 적어도 이거 이상은 돼야지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부 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 보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얼마요? 3만. 자연녹지지역은 1만.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은 1만. 조심하실 게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은 1만인데 무슨 녹지지역은 빠졌어요? 보존녹지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안 해요? 하면 안 되죠. 보존녹지는. 그래서 보존녹지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공업지역만 얼마? 3만. 나머지는 1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 외우지 마시고 공업지역만 3만. 나머지는 다 1만 이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도시지역일 때 그렇고 도시지역 외 지역은 그 공업지역의 몇 배? 3배. 3배가 아니고 10배. 그래서 얼마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일 때 주거지역이라 그러면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 5천 정도밖에 안 된다?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못 해요. 아시겠죠?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이상 돼야 된다. 3만.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 중 뭐 만들 때, 뭐 지을 때, 아파트나 연립주택, 대단지를 지을 때는 얘기죠. 사람 수 많을 때. 그런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몇만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도시지역 외 지역은 무조건 얼마예요? 무조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일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나 하는 거 대다수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개발할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1번이 도시개발구역 활용하는 곳에 초등학교 용지를 뭐하고 있어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몇 차선? 4차로 이상의 도로로 돼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래는 도시지역 외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모두 가능하다고요. 10만 원.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지을 때 그리고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가 몇 학년? 6학년까지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몇 차선? 4차선. 이 두 개가 다 만족돼야 돼요. 그럼 합이 10이 되는 거.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원래 도시지역 외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초등학교가 있고 6학년 4차선 도로가 있고 그럼 합이 10만.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번 자연복지지역하고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도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230페이지 부분도 안 보셔도 됩니다. 아까 밑에는 설명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29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규모에 관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지역만? 공업지역만 얼마? 3만. 나머지는 다 1만. 도시지역 외 지역일 때는 뭐예요? 30만. 도시지역 외 지역이 없잖아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니언만 얼마 찾으면 돼요? 3. 니언만 3 찾으면 돼. 이거 찾는 게 더 힘들어. 니언 3 찾는 게. 2번, 3번, 5번 중에 하나죠. 나머지는 다 뭐가 돼야 돼요? 1이 되는 거. 나머지 1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런 게 힘들다고. 다 해놓고 찾는 게 힘들어요. 찾는 게.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제가 이 얘기했죠. 분할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도시개발 구역 할 때 분할되잖아요. 분할할 때 최소 얼마라고 그랬어요? 왜 1만인지 알겠죠?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1만 이상은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했을 때도 1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공업은 당연히 공장이니까 넓어야 되고, 그 3배, 30만. 도시지역 외지역은 규모가 더 커도 된다고요. 곱하기 10배, 30만. 되나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30페이지 부분까지 설명했고 231페이지부터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넘겨서 235페이지 보세요. 235페이지. 23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 절차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서 도시개발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잖아요. 그럼 지정하게 될 때 지정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정하는 절차는 시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놨는데 머릿속에는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정할 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뭐 하고 뭐 기초조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똑같다고. 그래서 뭐 의협심 기억나시죠? 뭐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 협의하고 그 다음 심의하고 그 다음 뭐 고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된 거 고시하는 거예요.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235페이지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는 첫 번째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기초조사 할 거 없어요. 그냥 넘기세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 청취해야 되죠. 2번 주민들의 의견 청취 25일 때 한번 나왔어요.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아까 요청했잖아요. 그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주민들한테 공람이나 서류 같은 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뭐도 해야 돼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뭘 들어야 돼요? 의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그렇죠? 의견 들어야 되고 공람이나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뭐 해야 돼요? 반영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정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그럼 이제 가로 1번 보시면 그럼 이제 뭐냐면 시도지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여기 보세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접 듣는 거는 세 번째 서열이 있는 자들이 듣겠죠. 그러니까 뭐 좀 들으라고 서류 같은 거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송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누구한테? 세 번째 서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송부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들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2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2번. 동그라미 2번이 24일 때 한번 나왔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송부받았겠죠. 관계 서류를 사본을 송부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무엇에다가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며칠? 거의 여러분들 공람이나 열람하면 며칠이에요? 14일이잖아요.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생략하면 안 되고요. 시켜야 한다고요. 됐나요? 그러고 난 뒤에 공청회도 해야죠. 그래서 237페이지 보세요. 237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공청회 동그라미 1번 원래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17일 때 나왔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면적이 얼마? 100만입니다. 100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규모가 되게 크죠? 이럴 경우에는 생략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뭐 하도록?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100만 제곱미터 이상만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공청회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얼마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민들이 전부 다 뭐냐면 백망송이 계속 뭐죠? 의견을 낸 거예요. 백망송이 장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공청회 열어달라고. 무슨 아시세요? 그래서 공청회 연다고요. 머릿속에 그래요. 백만송이. 아시겠죠?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 넘겨서 238페이지. 그럼 맨 위에 도시계획위원회 뭐 거쳤죠? 심의 거쳤죠. 뭘 그 전에 협의는 했겠죠. 협의하고 난 뒤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4번 뭐 하게 돼요? 지정되면 고시하면 끝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절차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밑에 보니까 그럼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지정의 효과인데 1번 도시지역의 의제인데 1번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됐다고요. 이럴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거는 개발이 되고자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도시지역이 돼야 돼요? 도시지역이 아닌 게 돼야 돼요? 도시지역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체가 노원구가 말 그대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도시지역이 된 거예요. 그냥. 무사하겠어요? 그 얘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이 되면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도 결정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뭐 하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여기가 노원구가 원래 뭐로? 국토계획법상 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원래.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으로 된다고 해서 이게 뭐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다고 볼 수 있냐고요. 원래 된 건데 그걸로 해서 된 거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노원구가 원래 여기 노원구가 무슨 시죠? 무슨 시가 아니고 노원구죠. 네, 그래요. 노원구 자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된 거예요. 국토계획법상. 됐나요? 그런데 여기를 뭐로? 도시개발을 하고자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근데 아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도시지역으로 보고 또 뭐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면서요. 근데 원래 여기가 뭐였다고요? 지구단위구역으로 설정돼 있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본 거냐고요. 그건 아니죠. 원래 내가 된 건데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원래 된 거로 보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노원구가 취락지구예요. 취락지구라고. 취락지구로 국토계획법상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뭐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취락지구일 때는 아무리 도시개발구역, 그 도시개발구역 할아버지로 지정이 되더라도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칠학지구로만 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칠학지구에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뭐냐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됐죠? 됐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A라는 곳이 있는데 이 A라는 곳이 뭐라고요? 칠학지구로 우리가 용도지구로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딱 떼보면 칠학지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도시를 개발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지정이 고시된 거예요. 그럼 지정 고시되면 이거는 뭘로 돼야 돼요? 도시지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지역이 되든 또는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칠학지구 일대는 둘 다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냥 칠학지구로 봐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지구 단위는 설정됐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했는데 뭘 또 보냐고요. 그 얘기고. 두 개 좀 다르죠, 두 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문장이, 그래서 법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풀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풀어서 묶어 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좀.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9페이지에 4번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우리 그 앞에서 사측 개발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허가 대상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였죠? 건곡물 토토토. 건곡물 토토토. 이거는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 대상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도시개발구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밑에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 건곡물 토토토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서 하나 추가된 게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시험장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체크만 그냥 해놓으세요. 7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체크. 이건 도시개발법에만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번 건축물의 건축 있죠. 건축물의 건축에서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도 밑줄. 이것도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아직 시험장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보고 넘기시면 돼요. 넘기세요. 그리고 241페이지 보세요. 240페이지는 따로 볼 게 없고요. 241페이지. 241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1페이지가.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원칙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됐나요? 그럼 지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되면 사업을 해야죠. 그러면 그 지정된 지정권자가 그 지정된 곳에 사업을 하는 시행자를 뭐 해야 돼요? 지정해야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요. 지정권자가. 너 이쪽 우리 사업해줘. 뭐냐?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하는 실시 계획을 인가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인가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지정권자한테 실시 계획을 인가받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했으니까 뭐 하세요? 그러면 실시 계획을 인가를 하면 그거에 대해 고시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구역이 정해졌잖아요. 고시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시계획을 인가를 해야, 실시계획을 신청을 해야 인가를 해주고 사업을 시행할 건데 지금 뭐냐면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3년 이내에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을 안 하네요. 신청 안 해요, 얘네들이.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너 할 마음 없지?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거 뭐 하겠다? 취소할게. 해지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안 하면. 근데 그날 하면 좀 매몰차니까 안 좋은 건 항상 언제? 다음날. 그래서 보시면 무슨 년이 되는
3년이 되는 날에 언제?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 얘기가 241페이지에 1번 해제 시기 가로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란 말은 지우세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동시에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거니까 도시개발 지정 전에 라고 하는 게 낫겠죠. 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론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조문상에서는. 실무에서는 뭐 동시에 하지만 실적으로. 그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하시고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몇 년이 되는? 3년이 되는 언제? 다음 날에 그 지정은 뭐가 된다고요? 해제된다고. 됐나요? 자,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제되는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3년 이내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어요? 그럼 신청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겠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지정권자는 인가를 뭐 해줘? 고시해줘요. 고시해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업 착수하면 되죠. 사업 시작하면 되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사업이 끝났겠죠? 아니 여기 안 보이지만 사업을 이제 해라고 실시계획 인가를 오케이 해라고 하면 사업을 착수하면 된다고. 그럼 사업 착수하고 난 뒤에 사업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개발이 완성이 되면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럼 공사가 끝났다고 뭐 해야 돼요? 공고해야죠. 공사 완료된 걸 공고해야죠. 끝났다고. 끝났다고 공고하면 이 노원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개발이 끝나면 그 구역으로 정해놓은 거는 이제 뭐가 돼요? 해제가 되는 거죠, 이제. 다 했으니까. 뭐냐면, 지금 뭐 얘기하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안 해서 해제된 거고, 이거는 다 끝나서 해제되는 거라고. 그런데 끝나는 게 완료 공고한 그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언제? 이것도 다음날 해제된다고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24일 때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이라고 봅니다. 의 공고일 다음 날에 뭐가 된다고요? 해제된다고요. 다음 날에 해제된다고. 되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24일 때 그렇게 한 번 나왔는데 이게요, 작년에 처음으로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해제되는 거 얘기했죠.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구역을 먼저 뭐하고? 지정하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있겠죠. 그렇잖아요. 구역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시행자 지정하고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했잖아요. 지정하고 난 뒤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죠. 아까는 수립을 하고 구역을 정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게 몇 년이 되든 몇 년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거는 구역이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수립을 안 하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는 3년이 아니고 2년 이내에 수립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할 마음이 없네, 너희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하는 거야? 다음 날에 해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발 규모가 얼마냐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크죠? 엄청나잖아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엄청 큰 거예요. 이 정도일 때는 뭐는 안 돼요? 2년 동안에 수립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너 2년은 힘들지? 여기 3 더하면 얼마? 5년 이내에 안 하면 해제시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2년 이내에 수립을 하고 이 규모일 때 5년 이내에 수립을 했어요. 그럼 수립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돼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해서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죠. 이거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가를 또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인가 신청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을 안 하면 몇 년 이내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신청 안 하면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규모가 얼마일 때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3년에서 얼마? 6년이 아니고 똑같이 5년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가로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로 6키로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작년에. 가로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1회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에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된 거예요.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언제? 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몇 년? 5년. 2번. 수립은 했다는 얘기예요. 개발계획 수립은 했어요. 그래서 2번.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언제? 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일 때는 얼마? 5년. 이게 숫자가 가로 6키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작년에.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럼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될 수 있죠. 도시개발구역이 이런 식으로 3년 이내에 안 하고 2년 이내에 안 하고 해가지고 해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해제가 되면 그 노원구를 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을 하면 아까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해제되면 다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죠. 환원돼야죠.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당연한 얘기지. 돌아가야죠. 그렇죠? 돌아가야죠.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면 완료된 거니까 이거는 돌아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건 없다고. 똑같은 얘기. 절대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2번 용도지역 등의 환원 24회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각각 뭐 한다고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 의제된 것, 즉 사업이 끝나서 해제된 거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거로 보지 않겠죠, 당연히. 됐나요? 밑에 해제 의제 고시 공람은 안 보셔도 돼요. 거기까지 하면 2장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4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국가예요, 국가. 환지 방식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하려면 당연히 동의 어디 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가인데 내가 낸데, 그렇죠? 내가 국가인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광역시장이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납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줘. 공청회도 하고, 그렇죠?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에 해제된 걸 봐요. 다음 날, 그렇죠. 다음 날.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 보지 아니한다. 왜? 공사가 완료된 거니까. 됐나요? 네. 답은 5번이 됩니다. 옳은 거니까. 됐죠? 오케이. 암기장 보죠. 8번. 암기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묶어서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 지정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 대도시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X.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누구도 있어요? 국자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그렇죠.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죠? 중국공은 전부 30만 2천 원. 중국공은 전부 30만 2천 원.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때 국가가 도시개발구역을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요청,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요청하는 거 면적과 규모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한국땡땡공사, 지방공사는 X,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 두 개가 30만 제곱미터. 그리고 두 개 이상에 걸치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10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요청이에요? 제한이죠. 제한. 요청은 행정청까지끼리. 그리고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의가 있다고 그랬죠. 대상구역 토지면적 나오면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요청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암기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부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근데 이 내용은 15개년 기출을 분석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가로 부분도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답이 되는 포인트들만 가지고 다 체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왜 선배들이 이 암기장 부분을 탐락해야 되고 암기장 언제 나와요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그렇죠? 규모는 기억나시죠? 이거 이상 돼야지만 지정할 수 있다. 뭐만? 공업지역만 3만이고 나머지는 1만 주자 상생해봐, 그거예요. 1만 주자 상생해봐, 나머지는. 그렇죠? 1만. 공업지역만 3만. 도시 외 지역은 곱하기 10배, 30만 제곱미터. 그런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곳으로 초등학교 6, 4차 4 합의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자로 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데, 그때 분할 후 각 사업 시행 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 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람이나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도록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되고,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 사변을 송부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매친, 그렇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 다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일 때 우리가 공청회에 개최하도록 돼 있죠?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일단 개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곳으로 뭐하죠? 본다는 거. 하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됐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취락지구는 아예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해제되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이내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 걸 보고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있죠. 완료의 공고일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원칙. 이거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안 하면 이건 2년이죠. 2년. 그럴 경우엔 그 2년이 되는 날 언제? 다음 날이 되는데 만약에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 다음 날에 해제된 걸 보고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이제는 개발계획 수립했어요. 그럼 인가 신청까지는 3년 이 되는 날까지 시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야 할 때는 해제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되는 건데 이것도 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이죠. 그래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을 본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뭐가 돼요?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죠. 그런데 사업이 끝나서 해제된 것은 그렇게 본다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는 거.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뒷부분 조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